저번 영상에서는 이제 경찰 조사 받기 전에 이제 수사관님 전화를 받은 상태에서는 뭘 준비해야 되냐라는 주제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영상은 이제 조사 받으러 가가지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그러니까 뭐 어떤 준비를 하면서 조사를 받아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간 상황에서 우선 마음가짐, 나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싸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간혹 어떤 분들은 변호사가 막 치열하게 막 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는데, 뭐 조사도 그렇고 일단은 다 사람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괜히 수사관님을 기분 상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결국은 어떤 사건은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결과를 못 바꾸는 것도 있지만, 판단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쩔 수 없이 제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그럼 마음이 조금 이제 유죄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정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셔서 굳이 싸우러 가는 거 아니다라는 걸 일단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저도 이제 예전에 그 검찰에 있을 때 이제 직접 조사를 이제 하는데, 조금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제 뭐 일반화하는 건 아니지만 피의자 신분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적대적으로 좀 마음을 먹고 와가지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A라는 행동을 하셨어요? 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뭐 검사라는 사람이 그 뭐 수사해보면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너무 답답하면서도 화가 나는 거지. 피의자를 상대로 이렇게 조사까지 하는 상황이면 물론 뭐 불기소를 염두에 두는 상황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어쨌든 증거를 이제 다 확보한 상태에서 피의자의 태도를 보려고 이제 뭐 양형이나 이제 처분을 구형할 때도 뭐 어느 정도 구형을 할지, 아니면 뭐 구약식을 할지 구공판을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정하려고 조사를 부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뭐 배째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실 이분은 반성의 그런 것들이 안 보이니까 뭐 구공판에서 이제 구형도 좀 세게 하고 약간 이런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그 양형이라는 거는 물론 구형이나 뭐 이런 것도 어쨌든 그 반성의 기미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조금 딴 얘기긴 하지만 자백도 재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요소기도 해요. 왜냐하면 재범 가능성이라는 거는 내가 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거를 이제 자백의 의미로 보는데, 그러면 재범 가능성이라는 것은 내가 어쨌든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 난 이 행위를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행위가 맞다라고, 범죄를 저지른 게 맞다라고 하면 자백을 하고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보여주는 것도 사실 중요하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랑 관련돼서 또 얘기를 하면은, 경찰 조사를 특히 처음 받는 분들은 착각하시는 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경찰에 속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경찰분들도 이거를 맨날 이렇게 수사를 하시는 분들이고, 대부분의 조사는 꽤 디테일하게 내용이 들어가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계속 캐묻는단 말이에요. 거짓말 안 해도 되는 부분에서 거짓말 하다가 사건 전체가 이제 꼬이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어떤 머리를 과신하지 마시고, 이제 가능하면은 진실대로 얘기하는 게 좋긴 해요. 뭐 너무 머리 쓰지 마시고. 그리고 정말 제일 중요한 거, 변호사한테 좀 진실되게 얘기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우선은 변호사는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는 거고, 딴 곳에다가 이제 이 의뢰인의 뭐 사건을 얘기하거나 뭐 이 사건 내용을 얘기하거나 이러면 사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건 내용을 절대 다른 데 가서 발설을 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못 믿고 딴 얘기를 계속 하시고, 이제 우리도 진실을 조사 가서 듣게 돼요.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조사 갔는데 내가 알던 의뢰인의 상황과 너무 다른 거지. 우선은 뭐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거짓 없이 변호사한테는 좀 진실되게 얘기를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정말 내가 범행을 저지른 게 맞는데 나는 이 처벌받기가 좀 두려워서 무죄를 받고 싶다, 뭐 무혐의를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변호사한테 어쨌든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최대한 진실되게 오픈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뭐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충분히 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그러니까 무혐의라는 거는 이 사람이,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걸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증거불충분이라는 것도 무혐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혐의를 저질렀다라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도 무혐의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게적으로 무혐의를 받아보자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어쨌든 최대한 진실되게 다 얘기를 하시고 여기에서 뭐 무혐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받아보셔야지. 아예 변호사도 못 믿고 진실을 다 숨기고 나는 안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조사받으러 갔는데 이미 했다라는 증거들이 짜자잔 있어요. 그러면 변호사도 이게 수습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때부터는 죄송합니다, 자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너무 늦어버린 거지. 물론 자백을 나중에 하면 영향을 좀 고려를 하긴 하지만 애초에 우리가 쭉 거짓말을 해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습이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변호사한테는 진실되게 얘기하고 처음부터 방향을 좀 제대로 잡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변호사 선임한다고 하면은 10만 원, 20만 원 주고 선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도 너무너무 고민을 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정말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럼 도움을 정말 최대한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아까 정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진짜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몇몇 분들이 있어가지고 경찰 조사를 가서 변호사가 당황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혼을 쓸 수 없게 거짓말을 해버리는 내용들이 객관적인 증거에서 밝혀지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정말 이도저도 안 되고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 검찰에 있을 때 제 사건 아니지만 제 옆방 사건이었나? 거기서도 조사를 막 받고 있는데 변호사분한테 그 의뢰인분이 제대로 얘기를 안 했나 봐. 중간에 변호사분이 좀 나이 드신 분이었는데 화가 나가지고 뛰쳐나가셨어. 그래가지고 그 옆방에 있는 그 계장님이 그 변호사를 계속 설득하고 붙잡은 거야. 왜냐하면 이 조서의 마지막에 참석한 변호사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해야지 이 조서의 효력이 인정이 돼요. 이 계장의 입장에서는 이게 증거로 쓰려면 날인이 있어야 되는데 변호사가 화가 나가지고 막 나가려고 하니까 제발 서명만 해달라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가. 왜냐하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가 이제 완전 깨져버린 거죠. 변호사도 더 이상 뭔가 변론을 해주고 싶지 않거나 뭐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분도 아예 차고 나가셨겠지만 우선은 포인트는 변호사한테는 무조건 진실되게 좀 얘기를 하자. 기억이 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예 내가 그런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기억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 그거는 좀 제대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사를 받을 때 꼭 미리 알아야 되는 정보.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저희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사 받으러 간 상황에서는 이미 내가 무슨 혐의 사실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든 아니면 내가 혼자 생각을 했든 내가 이 혐의 사실에 대해서 자백을 할지 범행을 부인을 할지 부인을 한다고 하면 어떤 자료를 들이밀면서 내 말을 설득을 할지가 좀 방향이 정립된 상태에서 조사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경찰이 알아서 진실을 알려주겠지 파악해주겠지 이렇게 믿지 마시고 우선 나부터가 이 사건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를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둔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러 가시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조사 받을 때 저도 항상 이제 드리는 말씀이 묻는 거에만 이제 대답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A라는 질문에 대해서 B라는 얘기만 길게 하거나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이 길어지면 실수를 하게 돼요. 거기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길게 하는 것보다 요점만 딱딱딱 정확히 얘기하는 게 좋고 다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게 좋고요. 저도 이제 검찰에 있을 때나 아니면 막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너무 중언부언 하시거나 요점이 없는 분들이 좀 많아서 그러니까 제 약간 직업병이 뭐였냐면 질문을 하고 나서 상대방이 그렇냐 아니냐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하면 화가 나요. 우리 예전 영상에서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어? 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설거지 뭐 내가 시킨 거 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했는지 안 했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 안 했어. 얘기하고 왜 안 했는지 그 이유를 뒤에 얘기를 하면 되잖아. 근데 처음에 내가 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 뭐 이게 갑자기 뭐 생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화가 나는 거지. 묻는 말에 이런 행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었을 때 했는지 안 했는지 두 가지식으로 먼저 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자기 변명을 할 걸 뒤에다 얘기를 하자. 그 본질을 흐르는 것도 이 변호사의 전략입니다. 경찰 조사 때는 이제 요점만 말하는 게 중요하고 또 집에서는 또 다른 법칙이 적용되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 이제 각자 상황에 맞게 이제 이제는 좀 이해가 되지. 이제 변호사는 어쨌든 변론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왜 그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왜 그런 식의 답변 태도를 보였는지 이제는 이해가 가지. 우리 집이 조사실이야. 어쨌든 물어보는 거에는 우선 먼저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그 다음에 붙여서 얘기를 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물어보는 거에 대답을 안 하고 딴 것만 막 얘기하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말을 끊을 수밖에 없어. 조사관 분들도 사실 묻는 거에만 얘기하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많긴 해서 길어지면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시간이 이제 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우리는 뭐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조사를 받으러 가는 거고 또 발표를 하러 가는 게 아니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길게 장황하게 얘기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상황에 어떤 행위를 했었고 어떤 이유가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좀 대답을 하시는 게 조사관의 입장에서도 좋고 나도 조사관을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의 이미지도 이제 좋아지게 하고 그다음에 이 조서도 되게 깔끔해지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좀 요점이 잘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우선 묻는 말에 먼저 대답을 하자. 또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제 또 생각이 나는 게 그 대답할 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억지로 대답하려고 하지는 말고 근데 기억이 안 나면은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해도 되고 근데 기억은 정확하진 않은데 이거 같아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뭐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거인 것 같다라고 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거는 확답을 하지 마시고 조금 유보를 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확답을 했는데 객관적인 증거를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럼 나 거짓말한 게 돼. 그럼 이게 끝까지 발목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찰 조사가 중요하다는 게 이게 어쨌든 법정까지 끝까지 가게 돼요. 조사 때 내가 별로 뭐 생각 없이 그냥 대답을 했는데 그 한마디가 발목을 잡아서 판사님이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이런 것도 정확히 대답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이제 내가 조사를 받아서 내 진술이 적힌 조서라는 게 끝까지 간다라는 의미가 사실 이제 형사 재판에서 증거 능력으로 봤을 때 이걸 내 유죄 입증의 증거로 쓸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